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김사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요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를 이렇게 있게 해준 물론 스폰서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치약 하나 쓰는 소비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 그 소비자들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치약 하나 쓰는 소비자한테 감사하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런 하나하나의 그 힘이 모여서 제가 역사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분 때문에 또 힘을 냈던 그런 시기들이 또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인격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중에서 많은 학교를 거치고 친구들과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뭐 큰 돈을 벌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이 시점에 있어서 잘 살아왔구나. 이게 성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되돌아가지 않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업을 한 지 얼마가 됐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그 설정한 그 방향대로만 가게 된다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리더를 키우는 일인데 내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리더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제가 갖고 있던 경험들이 그들한테 간접 경험이 되고 그들한테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신념을 가지고 가게끔만 해준다면 그것이 제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최근에 저희 30년 전에 만났던 어떤 남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신학과 학생이었었는데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우리 민지 사장님 패셔니스타 그거 이제 광고를 하면서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 신청 해달라고 하면서 쭉 카톡의 사진들을 쭉 보면서 그냥 무심코 하다가 이분한테 한번 해볼까 툭 했더니만 제가 이제 우리 딸이에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매번 답이 우리 딸? 그러더라고요. 웃긴 건데 지금. 예. 감이 오시죠? 우리 딸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이제 웃으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느냐 이러다가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30년 만에 만났죠. 쭉 제가 살아온 얘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아메이를 해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결론이 버킹검이잖아요. 처음부터 아무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30년이 흘렀네. 나는 그동안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왔었고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행복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무 당황스럽대요. 아메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는 그냥 고상하게 앉아서 글이나 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그런 일을 선택해서 하는구나.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잘 살아왔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제품을 썼었고 이렇게 전달도 많이 받았는데 나처럼 신념 있게 하지를 않더라. 별로 멋져 보이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멋있는 너를 통해서 만난 아메이가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정도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대구 시내에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강 사업을 하시는 의사, 그 치과 의사 옆에 있는 뭐 치기공을 하는 뭐 기계를 다루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갖고 모임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학교의 교수님한테 강력한 추천을 받아갖고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술자리 갔다가 마련되어서 어제 밤에 한 12시 정도 왔는데 그 옆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면서 아메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각자가 다 자기 직업을 다 얘기를 했었어요. 직업을 얘기했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제가 다른 커뮤니티에 가면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꼭 뒤에 와서 어떤 비즈니스를 컨설턴트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명함을 주고 이제 사업을 전달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요즘 너무 기쁜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는 한국 아메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김세중입니다라고 한 200여 명 있는 데서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웅성웅성하죠. 그리고 또 한 번, 몇 번의 저를 이제 소개할 시간이 있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되게 멋있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너무 당당하고 멋있고 저 사람한테 비춰진 아메이가 너무 대단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사실은 이제 전략적으로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나를 우습게 볼까봐 고개를 탁 떨구고 눈을 쫙 내리깔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제 악수를 하는 사람마다 정말 멋있어요. 너무 멋져요.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요즘 생각하는 새로운 꿈이 뭐냐면 꿈 넘어 꿈이죠. 이제는 아메이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인정받는 걸 넘어서 사회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어떤 배경으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내고 성공의 어떤 방법을 알고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것. 그건 어떤 거냐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사가 됐던 뭐 변호사가 됐던 어떤 성공자여도 성공의 통로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메이 다이아몬드 굉장히 그거 어렵다던데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 자리까지 정 교수님이시고 뭔가 보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오시는데 참 어려우셨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려웠죠. 그래서 프로의 세계는 프로끼리 통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품도 많이 썼었고 어떤 분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다이아몬드가 왔었는데 뭐 말은 안 해도 저한테 뭐 뭔가 그 사업을 전달하러 오셨던 것 같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덥석 잡고 저하고 하셔야 돼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알았다고 다음번에 또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처음 친구가 저한테 제가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너는 못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가 팍 죽었었잖아요. 요즘은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듣고 있냐면 아메이하고 딱 맞대요. 제가. 저도 그래요. 저도 아메이 너무 멋지고요. 아메이 딱 제 스타일이에요. 딱 제 스타일.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메이가 본인 스타일 맞으신가요? 꿈을 얘기하고요. 이 대화의 이 방향이 달라요. 아메이 리더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대화의 방향이 달라요. 삶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요. 목표를 얘기하고요.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 제가 요즘 파트너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세상을 알로 봐라. 알로 봐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알로가 뭐냐고 하던데 이거 알아들은 사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세요. 알로 봐야 돼요. 세상을 알로 봐라. 아메이에 공부를 했다면 알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방향을 다 모르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다 알았잖아요. 그걸 풀어주는 일이 사업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걸 풀어주는 일이에요.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를 풀어주는 것이 이 사업이에요. 그 도구가 바로 아메이고요. 그걸 정확하게 하면 아메이처럼 쉬운 게 사실은 없어요. 그걸 저는 깨달으면서 정말 유레카 하고 무릎을 탁탁탁 치면서 요즘 다닙니다. 처음에는 참 당황스럽죠. 엄청 당황스럽죠. 하는 일들이. 어쩌다가 아메이 만나고요. 그렇죠. 어쩌다 결혼하고 그렇잖아요. 어쩌다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인생에 있어서 아찔한 순간들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 우리 윤현식 사장님을 한번 잊어버릴 뻔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기 때였었는데요. 어디를 놀러 갔다가 긴 시간 동안에 하나는 안고 하나는 걸리고 하면서 계속 걸어갔던 것 같아요. 아빠가 분명히 아이를 맡아주리라 생각했는데 아빠는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죠. 한참 1시간을 걸었던 것 같아요. 버스 있는 데까지. 경주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버스 있는 데까지 계속 걸어갔는데 가면서도 막 불안해 죽겠는 거죠. 아빠가 데리고 갔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하고 버스를 딱 올라타는 순간 아빠부터 찾으면서 현식이는 하니까 내가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었냐고. 완전히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막 그래서 완전히 혼비백산해가지고 아기를 맡기고 갔던 길을 계속 되돌아갔어요. 울면서 되돌아갔는데 딱 그 자리까지 가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막 울면서 경찰이 와서 가자고 해도 싫다 하고 엄마 올 때까지 절대 안 가는 거죠. 누가 와서 손만 대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거. 주변에 사람들이 어른들이 쫙 있었거든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죠. 하도 울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부둥켜 안고 막 울었죠. 그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막 이렇게 이상가족 찾는 거라든가 뭐 미아 찾기에서 성인이 되어서 막 이렇게 찾아서 막 우는 거 보면 저도 같이 막 울고 하거든요. 이 친구가 똑똑했던 거죠. 방향을 몰랐을 때는요, 움직이지 마세요. 방향을 몰랐을 때는. 따라가지 마세요, 아무나. 여기가 더 좋대. 여기가 돈 많이 준대. 따라가지 마세요. 방향을 모르면 스폰서하고 상담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모든 성공의 어떤 길은요, 방향은요, 스폰서님이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찔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제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방향 물으면 항상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동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메이를 만약에 안 만났으면 어떻게 뻔했나. 이게 아찔한 순간들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결과를 내고 나니까. 아메이는 이제 여러분들 한 뭐 두 번, 세 번 만나시지 않나요? 저도 한 세 번째 만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동네 아주머니한테 제품 좋다라고 해서 그분이 전달하는 그분 모습으로 아메이를 전달받아요. 그렇죠? 아메이의 모습은 똑같은데요.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받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는 아메이는 어떤 아메이일까? 만약에 컨택이 안 됐다면요. 다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못 알아듣네. 응? 못 알아듣네. 쟤는 뭐 나하고 관계가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첫 번째는요. 못 알아듣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못 알아듣게 얘기하고요. 내 모습이 큰 비즈니스 같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반성을 하겠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동네 아주머니가 제품을 전달해서 제품을 그냥 판매하는 아줌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일이 저하고 맞을 생각을 하지를 못했었죠. 두 번째는 저희 친구가 전달을 했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성격이었습니다. 성격이었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리스크가 돈이기도 하고 뭐 누구의 반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인데 리스크를 다 합치면요 10가지를 넘지 못해요. 그것만 극복하면 되거든요. 평생 숙제를 10가지만 극복하면 되는 숙제가 해결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10가지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리스크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밖에 몰랐었거든요. 그냥 앞에 내가 바라보는 그런 인생, 남하고 별로 말 섞기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제 인생을 생각하면 남이 끼어드는 걸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도 그냥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끼리 정말 그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게 지치지가 않는데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 한 사람만 들어오면 제가 입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러니 관계가 안 좋죠. 그러니까 소통할 줄 모르고요. 소통이 되게 서툴르고 그렇게 하죠. 특히나 저는 이제 고향이 대전이고 대구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대구 사람들이요 만만치 않아요. 대화하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참 정겨운데 일단 언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외국어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소통이 안 되고요. 저는 양반집에서 살아갖고 정성을 다해서 예의를 다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 뿌라 뭐 이렇게 해버리면요. 갑자기 저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대화 잘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스운 말로 서울 그 할머니하고 대구 할머니하고 둘이 이제 끝말 이어가기를 했대요. 장롱 하니까 롱갈라 묶기 막 롱갈라 묶기 아십니까? 노을 하니까 을라 이것도 을라도 아니고 을라 이러죠. 그러면 서울 할머니가 외국어 하지 말기 뭐 그런 정도로 대화가 잘 안 되고요. 어떤 때는 잘가 이걸 갖다가 가자 그래요. 그러면 나랑 어디를 가자는 소린가 하면서 쳐다보면 안 가고 있으면서 나보고 가자 이러는 거야. 이런 것들. 저희 윤여원 사장님이 회사 갔다 오면서 오늘 너무너무 잡으러워서 자불자불하다 왔다는 거예요. 자부럽다 막 이러고 자부럽다. 그리고 어떤 버스를 탔는데 그냥 입마전마 곤마하면 일이 다 끝나더라고요. 야 하면서 학생들이 둘이 막 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둘이 싸우는데 말이야 입마가 곤마를 치고 곤마가 입마를 쳤는데 입마가 곤마를 친기다 하면서 근데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저만 못 알아듣는 거죠. 한 번은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 저희 윤여원 사장님이 한 번 이제 굉장히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막 떼굴떼굴 굴러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원래 종합병원은 잘 안 해주잖아요. 막 이 검사 저 검사 다 하고 막 한참 그러다 결국은 뭐냐면 그러다가 아무 조치도 못 하는데 슬그머니 나서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둥글둥글 막 구를 때마다 막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왜 안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가면 또 검사한다고 하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깝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깝치지 말라고. 그 깝치지 말라가 물론 그런 말 좀 센 말이긴 한데요. 까불지 말라는 소리 전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너무 서두르지 말라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너무 서두르지 말라. 깝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다 대고 나한테 까불지 말라 그래.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고요. 제가 이제 그 애들 키울 때 되게 또 어려 보였었는가 봐요. 그런데 큰 아이하고 또 작은 아이가 굉장히 또 얼굴이 완전 달라요. 큰 아이는 남자답게 생기고 작은 아이도 약간 좀 곱상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전 다른 데다가 뭐랄까 안 닮았다고 어디를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탁 들고 가면서 솔직히 말하래요. 재치 아니냐 이거죠. 솔직히 말. 근데 그런 말을 함부로 막 해요. 근데 그런 말이 정겨운 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왜 저런 말 어떻게 함부로 하지? 뭐 이런 생각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서 안 되는 그런 그 리스크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뻑이라고 하죠. 나 혼자 스스로 이제 저한테 뻑 간 거예요. 제 인생만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앞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인사를 잘 안 해요. 인사를 못 하죠. 쳐다봐도 저는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쟤는 저 사람은 건방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정말 저랑 말씨가 똑같은 그 사람하고만 맨날 친했었는데 그 친구가 아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찔한 순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친구한테 만약에 내가 사인을 했으면 사인을 물론 했어요. 했는데 뒤에 이제 저희 우리 이병주의 김희중 리더님이 저희 언니고 형부잖아요. 뭐 사인했어도 뭐 가족 따라가는 거죠. 뭐 이래서 이제 어쨌든 그쪽 연결이 이제 끊어졌는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면서 저한테 하지 말라고 막 끌어잡아 당기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거 길에다 돈 쓰는 거고 뭐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렇게 말을 하면요. 사업을 했던 사람 얘기를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그냥 언니하고 형부 믿은 거죠. 그런 얘기를 했었어도 아찔해요. 만약에 이게 타인이었으면 가족이 아니었으면 분명히 또 그런가 하고 연락 끊고 그렇죠. 사업 안 하는 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스폰서 전화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 안 받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니까. 근데 그런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단 소리가 사업을 할 때 나한테 상처를 입었대요. 그래서 무슨 상처를 입었지? 저는 얼굴 봐도 착해 보이잖아요. 그죠?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입하라고 해서 얼마나 사기를 친다 한다라도 얼마나 크게 치겠나 싶으니 그냥 사인했고요. 그리고 와서 교육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한번 들어봤고요. 제품 사라고 제품 샀고요. 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수없이 재구매를 하라고 사인을 했는데 제가 재구매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사인인 줄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오류를 참 많이 범해요. 특히나 친구나 가족한테는요. 내가 이만큼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남들한테 더 열심히 할 것을 가족이나 친구한테는 그냥 적당해요. 이런 정도만 알아듣겠지. 그러면서 상처를 입어요. 저도 그런 경우겠더라고요. 보니까 상처를 많이 입었대요. 내가 이렇게 그래 사인하라고 사인했고 할 거 다 했는데 왜 상처를 입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친한 친구가 움직이지 않은 거니까 이 사업은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본인이 접은 거죠.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비전이죠? 처음에 비전이에요. 또는 저같이 그냥 가족이 전달하니까 그냥 믿고 한 거. 누가 전달했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언니가 전달했으니까 그냥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저희 형부 여러분 다 아시죠? 똑똑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업으로 이렇게 굴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사업처럼 여겨지더라고요. 큰 사업처럼 그냥 여겨졌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라서 저희 남편 보고 계속 밀었었거든요. 한번 알아보고 아니면 말고 만약에 기타 하면은 내가 따라서 하리라 했는데 저희 남편을 굉장히 저는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할 만큼 그렇게 또 행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책하고 CD하고 열심히 다 들어보더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 저는 굉장히 행운이었었죠.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그래서 움직였지만 그 친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스폰서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의 스폰서였는데 파트너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파트너가 없을 때 그때 이 미팅장에 안 오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에라예요. 첫 번째 에라더라고요. 왜냐하면 파트너가 없으면 더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나로부터 연결되어서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데 나까지 없어. 죽음이죠.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실력을 갖춰야 전달할 것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실력 갖추기 전에 항상 파트너를 돌아보는 거죠. 파트너가 따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파트너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돼요? 나부터. 그리고 저는 이제 스폰서님하고 이제 계속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스폰서님의 이야기를 보이스 피싱을 한다. 보이스 체인지. 보이스 피싱이 아니고요. 보이스 체인지.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정신 하나로 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정신 하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박혀 있어야 전달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상속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아들한테 상속이 되겠죠. 더 큰 그런 재산을 상속하고 뭐 레그를 상속하고 이런 것보다 더 큰 거는요. 정신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내가 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스폰서님이 저렇게 반듯한 스폰서님이어서 너무 다행이다. 제대로 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멘토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그 친구였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아찔한 순간이에요. 아찔한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스폰서가 되고 있나요? 파트너한테 아찔한 순간이 되고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저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스폰서님은 훌륭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훌륭해져 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팀이 이렇게 형성되다 보면은 자꾸 물갈이도 되잖아요. 알고 보면요. 물갈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격상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계속 이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훌륭해지고 있어요. 그게 격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는요. 이미 훌륭한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물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토리가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되고요. 서로의 배경이 되어서 모두가 이 팀 때문에 성공하는 거더라고요. 그 원리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업을 하면서 뒤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옷에 맞지도 않고요. 이 사업의 원리를 모를 때까지는 옷에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살던 대로 살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맞더라고요. 힘들고요. 눈물 많이 흘렸었어요. 어떤 눈물? 저는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이제 겉으로 눈물 못 하고요. 눈물 못 짓고요. 이게 뭐냐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1번 뭐냐면 비전을 알아야 되니까 마케팅 플랜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마케팅 플랜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뭐예요? 제품 잘 알아야 되겠죠? 제품 잘 아는 건 뭐예요? 체험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했었어요. 끊임없이 저는 소통을 잘 못해서 하는 일이 미팅장 나와 있는 일밖에 못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한 일이었더라고요. 미팅장은 절대 빠지지 않았었어요. 그거라도 해야지. 소통 못하는데. 세 번째가 소통이에요. 세 번째가 소통. 사람을 잘 아는 사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꿈을 공부하고요. 내 꿈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꿈과 꿈이 연결되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하면 끝인데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달하려고 했더니 못 알아들어. 나는 버벅여. 그죠? 그리고 다른 얘기하면은 뭐 소통이 잘 되던 사람이 이 비즈니스 얘기하면 뭔가 어색해. 그 썰렁한 기운을 내가 어떻게 감지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책 읽고 CD 들어보고 그리고 제품 혼자 할 수 있지 않느냐. 소통 못해도 그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소통하고 그리고 미팅 참석하고 이 네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 가지만 하는데 네 가지 하면 어떡해. 그래도 뭐가 전달되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 가지만 하라는 거죠. 너만 쓰라는 거예요. 너만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너만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만 하려면 미팅장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뉴핀들이 막 나오고요. 그쵸?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맨날 미팅만 나오는 것 같고 저들은 행동을 하는데 나는 행동을 못 하겠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품 전달한다고 가는데 통닭집을 한번 갔어요. 보니까 막 통닭집이 막 너무 더러운 거예요. 처음 시도를 한번 해본 거죠. 정말 발발발 떨리더라고요.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막 누렇게 뜬 거 있는데 저게 아메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는데 그걸로 쓰면 깨끗해지는데 떠듬떠듬거리면서 얘기하니까 마침 그분이 아메 하세요? 네. 그랬더니 네도 완전히 쥐구멍 들어갈 때 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줌이라는 거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줌이라는 거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금방 다이아몬드 될 것 같아요. 막 줌 하나 주문 받았는데 그래갖고 와서 집에 와서 막 그 다음날 오기만 기다려라.
이러고 있다가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줌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보여주면 살지 몰라. 막 이러면서 디시들 앞서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고 막 잔뜩 낑낑거리면서 막 없어 보이게 막 하면서 들어가 딱 놓고 이게 줌인데요. 근데요, 요것도 좋고요. 요것도 좋고요. 떠듬떠듬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전 이것만 필요해요. 사실은 이것만 필요한 건데 그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하나 좀 더 사주면 어때? 내가 말했는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색해. 여기서부터 벗어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가지? 땀이 빠질빠질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돈을 받는 이 광경도 너무 어색하고요. 그러면서 걷는데 여기까지가 천리만길인 거예요. 문까지 가는데 문까지 나오는데 진짜 막 땀이 막 바삭바삭 나는 거 있죠. 낯선 장면이죠. 그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를 딱 타는데 땀이 막 완전히 흥건한 상태에서 1시간을 꼼짝을 못하게 돼. 이거 뭐지? 이 장면은 뭐지? 내가 사업을 하려면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 게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이 짓 해야 되나? 이런 거. 그 생각을 딱 하니까 돌아설 수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 날 때려치워야지.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뭐 못 먹고 사나? 그때만이라도 절대 최강이었었는데 동급 최강이었었는데 내가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비전을 너무 많이 봐버렸어요. 교육을 계속 받다 보니까 비전에 꽉 차 있었어요. 돌아설 수 없었어요. 과정이다. 빨리 이 과정을 빨리 겪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저는 철없이 자랐지만 아메이 안에서 정말 성인이 다 된 것 같아요. 아메이 안에서 다 자란 것 같아요. 아메이 안에서 훌륭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딱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다른 세계가 보여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이제 뭔가 뭐랄까 그렇게 겁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짓 했는데 내가 겁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했죠. 저희 파트너 중에 하나 남자 파트너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분이 가는 그 명단을 한번 보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술집밖에 없는 거예요. 술집. 그래서 술집이라 좋다. 내가 그분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술집이라도 가자라고 해서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는 뭐 제품을 전달하고 메이크업 좀 해달라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하면서 뭐 제품도 전달했던 것 같은데 뭐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그냥 그 광경이 난 너무 낯설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돈도 받고 그러고서 나오는데 눈물이 막 줄줄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심정은 뭐냐면 오직 이 파트너를 어떻게 소비자 하나라도 더 생기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제가 마음에 어떤 그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도 표현하지 못했었죠. 근데 그 밑에 여자 파트너 있었고 그 밑에 남자 파트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 파트너하고는 헤어지고 여자 파트너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내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 앞에서 울 순 없으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오고 나서 그 파트너는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엄청 지금 많이 힘들구나 막 이런 거 당황스러워서 말도 못 붙이고 막 내리더라고요. 내리고 나서 잘 가라고 하고서는 와서 스폰서님한테 전화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감정이 북받칠까봐. 근데 스폰서님이 또 전화가 왔네요. 와가지고 잘했어?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거를 전화기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전화를 끊으면 그러니까 말에 이렇게 울먹이는 말이 나올까 말을 못 하겠고 전화를 끊으면 언니가 마음 아파할 것 같고 분명히 울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전화를 끊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지가 딱 되잖아요. 언니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1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그 늦게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저 형부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거기 가지 말라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면서 이상해요. 그런 일이 내가 극복하지 못할 일을 딱 하니까요. 뭔가 세상이 이렇게 좀 자신 있어지고요. 뭔가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한테도 전달을 했을 때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무슨 말을 처음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팅만 가라. 미팅만. 무조건 미팅만 가라고. 그랬더니 계속 미팅만 저랑 똑같이 된 거죠. 미팅만 계속 하고 우리 박미지 우리 사장님하고 둘이 맨날 손 붙잡고 미팅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가보면 막 뉴피들이 막 나오니까 막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죠. 어머님 저희는요 맨날 미팅만 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성장하는데 우리는 성장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미팅 가다 보면 깨달음이 있어. 그 얘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멀리 있기 때문에 뭐 데리고 다니면서 사업하는 방법 가르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랬더니 정말 잘 알아듣고 미팅만 계속 가더라고요. 가더니 본인이 막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돼요. 미팅 가게 되면 그 연구가 나와요. 미팅만 계속 가게 되면. 여기 오다 보니까 책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다 보니까 CD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미팅이 답이에요. 그러더니만 이 친구 한단 소리가 내가 명단은 없고 전단지를 한번 뿌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화점이나 이렇게 사람도 많은 데서 전단지를 아주 허락도 하기 전에 벌써 전단지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때 그 통닭집 갔을 때 정말 그러기 갔을 때 네. 그때 내 마음이 달라졌던 것이 생각이 나서 해봐라. 정말 다들 곱게 자라서 무슨 이렇게 험한 일을 했었겠어요. 전단지를 뿌리는 거 상상도 못 했었겠죠. 근데 제가 해보라고 그랬어요. 해보는데 절대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근데 해보면서 뭔가 느끼는 것이 있는 것이 네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가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뭐 뿌리면서 뭐 별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죠. 저한테 이제 마음 아프니까 얘기는 안 했는데 나중에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효민이가 그랬던가 누가 우리도 그거 할까 하니까 민재 사장님이 권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아마도 뭐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지만 그 일을 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깨달음의 연속이더라고요. 깨달음의 연속. 뭐 가서 어떤 결과를 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통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신 있게 되면은 파트너를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혼자 미팅만 무조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정말 옳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대구 쪽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그룹이 형성되지 않아서 제가 다른 그룹에 동량을 했었어요. 그룹의 동량. 그렇지만 오직 미팅은 빠지지 않았고요. 내 파트너 하나가 저랑 거의 비슷하게 같이 미팅을 하기 시작해서 혹시 저를 존경하지 않을까 봐 파트너가 안 가는 미팅장 막 쫓아다녔었어요. 몰래, 파트너 몰래. 그랬더니 어떤 그 미팅장에 갔더니 스케줄은 나와 있는데 성원이 안 돼서 미팅이 취소된 미팅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딱 앞에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오히려 강의하려고 하는 사람 당황스러운 거죠. 공부를 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없어. 원래 취소하려고 했는데 나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한참 회의를 하더니 결정하고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독대하고서는 뉴트럴라이트를 2시간 공부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분의 얼굴은 기억나는데 아무튼 한번 보면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도 중간중간 그런 리더들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육이 굵어지고 그리고 줄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서는 조금 노하우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가 할 얘기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분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못하겠어. 이거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랬을 때 하는 소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업하지 마. 당신은 사업을 몰라. 사업하는 것이 아니야. 당신은 뭐만 하면 되냐? 제품 쓰고 공부만 해. 사업은 내가 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당신은 제품 쓰고 공부만 해. 그게 원리예요. 지금 아직 사업 못해요. 그렇죠? 제품 쓰고 공부만 해. 사업은 내가 해.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가 사업을 배워요. 그쵸? 배워서 SP도 되고 GP도 되고 플래티넘 되죠? 그러면 그가 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파트너들한테. 당신은 제품 쓰고 공부만 해. 일주일에 1번, 2번 그걸 결단해.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내가 할 거야. 너희 명단 가서 사업은 내가 할 거야. 사업하는 거 잘 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실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천만 시장 가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정말 행복 시작이에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것이 10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그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프로가 돈 버는 거지 아마추어가 돈 벌지 못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으면 아직은 아마추어다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아마추어. 줄 것이 없다면 아마추어라는 뜻이에요. 결국 리더 키우기인데 리더를 키울 수 있는 자질이 나한테 있냐라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돼요? 리더가 되기 위한 연마. 그런데 시스템이 예술이에요. 예술. 이 곡에 더 예술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 그래, 책 읽는 거 그냥 영혼 없이 읽지 마세요. 책은요, 써먹어야 책 읽는 거예요.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영혼에 와닿아서 내가 그냥 씹어 먹어서 다른 사람한테 인생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쓰는 것이 책에 나온 글귀예요. 비즈니스는 성취하는 것이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실이라는 것은 뭐다? 성실이 모여져갖고 인생의 혁신을 이룬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요. 대화를 통해서 말의 힘이 길러지더라고요. 와닿지 않나요? 성실이 모여져서 우리 성실하잖아요. 성실한 사람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들은 만큼 성공해요. 9% 알아들었으면 9%만큼 성공해요. 지금부터 다시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다가 떨어졌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인생이 원래 그런 건데. 근데 깨닫지 못하면요, 내 거 절대 안 돼요. 1000만을 가고 2000만을 간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이 그렇게 갔다면요, 절대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깨달음이죠. 깨달음. 내가 9%만큼 깨달았는지, 12%만큼 깨달았는지, 플래티넘만큼 깨달았는지 나 스스로 다시 한번 반추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리더가 됐다면, 남들이 리더라고 얘기를 한다면 리더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공부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제일 빠른 길이다 하겠어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길이 빠른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돌아가지 마세요. 이만큼 온 만큼 이득이에요. 온 만큼 이득이에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돼요. 100% 돼요. 100%. 제가 됐으니까. 남들은 저는 남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밟지 않으면 안 돼요. 거북이가 이렇게 산란기가 되면은 이렇게 막 바닷가로 올라오잖아요. 굉장히 그 거북이가 아기를 낳는데 엄청 힘들대요. 그 산고, 우리도 산고가 있잖아요. 있는데 산고 겪는 것이 안타까워서 진통제를 딱 놔주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아기를 먹는데요. 이 아기가 어떤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으면.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제대로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배 알아서 그래서 그 산고를 거치고 나온 아기니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산고를 아주 달콤하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깨달은 거 있을 거야. 우리 아이가 한번 크게 또 사고를 낸 적이 있었어요. 막 가면서는 민지 사장님하고 둘이 사고가 아주 크게 나가지고 새벽에 전화를 받고 막 올라가는데 계속 기도만 해. 사람만 있어달라고. 사람만 있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더니 여기는 깨지고 민지는 여기 깨지고 뭐 이렇게 그 상태에서 살아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안심을 하고 처음에는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나 싶어서 그냥 안아주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제가 아이한테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네가 깨달을 것이 뭔가 있을 거야. 그것만 깨닫는다면 이게 이 사건이 나한테 큰 자산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저도 큰 사고가 났었지만 사고 났을 때도 어떤 생각이냐면 살아있다. 큰 사고 났었거든요. 완전히 에메랄드 됐을 때 그 청주로 후원 갔는데 후원 간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나한테 상처를 또 주더라고요. 아주 친했던 애기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랜만에 그래 아메이 한다고 와서 얘기나 들어보자 하더니 갑자기 미팅 캔슬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면서도 너무 그 생각하면서 골똘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 오는데 비는 오죠. 이러면서 딱 칠곡 휴게소에서 기름 딱 넣고 나오면서 갑자기 막 혼자 이리저리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고서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된 정도로 했는데 그때가 막 완전히 긴 비디오를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사고 났을 때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정말 아주 짧은 기간이었을 건데 생각해보면. 근데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눈을 감는다면 남아있는 그들한테 아직은 내가 가르쳐줄 것이 너무 많은데 아직은 그들의 어떤 웃음을 보고 싶은데 아직은 그들한테 행복하다는 말을 아직은 못 들었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고 집에 갔는데 완전히 차는 폐차가 돼서 누워있었는데요. 제가 성숙했던 거 뭐냐면 어린 양은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차 사고도 나고 이렇게 힘들고 발발 떨면서 난 도저히 사람 못 만나 일어나지 못해. 분명히 그렇게 어리광을 부렸을 것 같아요. 근데 리더가 뭔지 책임감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 미팅인데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귀신처럼 일어나가지고 미팅장에 가는 제 모습 보면서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리더가 돼야 돼요. 책임감. 그죠? 파트너를 위해서 어떻게 그들한테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줄 것인가 그런 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뭘로 인해서? 미팅. 그래서 저는 미팅 절대 빠지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거 결단만 꼭 해주시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핑계 엄청 많거든요. 저희 아들 그 서울에서 입원했을 때 화요일 되면 대구에서 FOM 있거든요. 화요일 되면 무조건 내려와서 미팅 다 참석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보고 또 다시 내려오고 그거 몇 번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종갓집에 제사가 되게 많았었거든. 지금은 다 줄여가지고 이제 없는데 예전엔 종갓집 제사가 많아서 그게 사실은 제일 불만이었었어요. 다른 것보다 제사 지내는 건 별 문제 아니었거든요. 다른 것보다 미팅 참석 못하는 것이 너무 불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동서한테 제사 오지 말라고 12시에 지낼 거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미팅장 갔다니까요. 그래서 12시에 지내면 어떻게 해요? 미팅장 다 참석하고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일 다 되더라고요. 참석하려고 생각하면 일 다 되는데요. 안 하려고 생각하면 그 핑계 너무 달콤하죠. 누가 들어도 제사 때문에 못 나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와의 싸움이지. 그죠? 그 핑계 되는 것을 끊어버리시면 돼요. 그 핑계 되는 것을. 미팅에서 분명히 성장이 돼요. 근데 그냥 영혼 없이 듣지 말고요. 정말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이거 성장한다는 걸 믿고요. 믿고 여기서 무언가를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 자리에 없는 어여쁜 그런 파트너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 나밖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생명이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하나의 꿈을 가집니다. 꿈 넘어 꿈이 사회적인 리더가 되는 게 꿈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들만의 리그였었거든요. 다이아몬드 되어도 수석 다이아몬드 되어도 뭐 거기서 대단한 거지. 밖에 나가면 또 어떤 고정관념 입사인 사람 보면은요. 그게 가치를 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더 당당하게 사회에 나가서 나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고 또 이번 회계년도 잘 이렇게 진행되면 당연히 수석 갈 것 같습니다. 파운더 수석을 지금 목표로 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 저는 뭐 훌륭해질 거니까요. 저는 더 발전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그때 수석 다이아몬드로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끔 하고요. 그들한테 정말 꿈을 꾸게끔 하고요. 어떤 그 상위 레벨이든 하위 레벨이든 간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정말 행복이란 어떤 것이고 미래 준비 앞으로 정말 100년이고요. 또 재수 없으면 몇 년까지 산다고 그래요? 2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재수 없으면. 근데 그 준비가 진짜 안 돼 있는 것을 참 많이 봐요. 저희 동서 그 윤여원 사장님 동생이죠. 두 부부가 교사 부부예요. 교사 부부인데 둘 다 퇴직을 했어요. 안정적이죠. 그래서 연금을 두 분이 받고 있어요. 둘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학교 다닐 때 못했던 거 뭐 취미생활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을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안정적인 거죠. 근데 이번에 그 명절 때 왔을 때 저희 집에 이제 막 축하꽃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난무하는 걸 봤어요. 보고 근데 뭐 어떤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동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형님 집은 뭔가 새로 시작되고 뭔가 피어나는 집 같아요. 우리 집은 죽어가는 집 같아요. 제가 뭐 시키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일로 와봐. 아메리가 저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마도 자기가 이제 준비가 되면 또 분명히 또 물어올 거고요. 근데 제품은 쓰지만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계속 아주 컨택조차를 못했던 상황이었었는데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느꼈습니다. 제가 잘 살아왔다라는 것을. 저는 되게 젊어요. 우리 아들 친구들로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친구 엄마라는 생각이 이해가 잘 안 된대요. 대화가 된다는 소리죠. 아까 우리 이병주 리더님 얘기했듯이. 전 젊어요. 생각이 젊고요. 어떤 때는 그들보다 제가 더 도전식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앓는 소리 안 해요. 앓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늙었다고 저는 치부를 해요. 늙는 것이 뭔지 아세요? 늙는 것이 회복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자산이 없는 거죠. 내 폐의 자산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소진되고 회복 능력이 없는 것이 늙는 거죠. 왜 본인 스스로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씩 이 나이에 이렇게 하면 제가 막 혼내키거든요.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나이에 소리 하면은 그 순간 늙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피어날 겁니다. 설레이는 마음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 젊은 파트너들도 후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꼰대 같은 마음 갖지 말고.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내년에 더 큰 핀에 도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 행복한 그런 인생을 꿈꾸시고요. 여러분들의 꿈속에서 제가 항상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더 훌륭해진 그런 리더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